때문에 나의 더 이상은 여기서 살 수가 없어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어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고유정. 이번 사건과 함께 석 달 전 발생한 의붓 아들의 사망 사건 역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의붓 아들 사망 사건, 지난 3월에 발생한 사건인데,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저 의붓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현 남편의 아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유정이 피해자고 이혼하고 현 남편을 재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현 남편이 전처와 낳은 아이예요. 아하. 그러니까 고유정에게는 의붓 아들인 거죠. 그런데 청주에서 이 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제주도에 살고 있던 의붓 아들을 지난 2월 28일 날 데리고 옵니다. 청주로. 이 부부가 같이 데려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데리고 오고 나서 한 4일 정도 지나서 아이가 사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고유정의 남편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와 함께 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숨져 있었다고 했고 네.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잤다. 왜 숨졌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국과수에서 이제 수사가 들어가서 국과수에서 부검을 해보니까 질식사로 추정은 되는데 타살 흔적은 딱히 발견할 수 없었다. 이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수사가 종결이 된 거죠. 물론 이제 죽기 직전에 그 3월 1일 날 아이가 이제 감기약을 복용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긴 했으나 일단 당시에도 타살 흔적은 찾을 수 없어서 그대로 수사가 종결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감기약 얘기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후에 지금 감기약 이야기가 추가로 지금 또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부검에서는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부검에서는 어떤 장기 손상이라든지 약물, 독극물 이런 것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식사 아닌가. 그리고 이 재혼한 남편의 다리가 아이 위에 올라 있었다. 이런 진술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질식사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고유정의 남편 살해 사건에서 굉장한 치밀함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기약 복용 사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하.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연관성이 여부를 있는 거 아닌가. 뒤늦게 이 점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감기약 복용과 의붓 아들의 사망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요. 고유정이 이 의붓 아들의 장례식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또 확인됐죠. 그렇죠. 예, 의붓 아들의 장례식이 제주도에서 열렸었죠. 그런데 고유정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현재 남편도 내가 왜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고 네. 남편의 지인들도 아무리 의붓 아들이지만 어떻게 엄마가 와보지 않느냐 하면서 너무한다 이렇게 좀 핀잔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한 방송에서 이 고유정의 가족과 피해자 유족의 인터뷰 내용이 방송이 돼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측이 기억하고 있는 고유정의 모습이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뭐 피해자의 네. 가족과 피의자의 가족은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유정은 남동생은 아마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병이나 정신질환 없었다. 그 재혼한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가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이제 보면 평소에는 그렇게 남편까지 않고 착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피해자의 유족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전혀 반대 얘기를 하는 거죠. 휴대전화에 맞아서 이제 본인의 피해자가 피부가 네. 찢어진 적도 있었고 굉장히 이제 난폭했기 때문에 결국 이혼을 했다. 그런데 이 두 부부의 이혼 사유를 보면 고유정의 폭언과 폭행 이것이 이제 주된 이혼 사유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어쨌든 객관적인 법원의 사건 기록에서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 그러면 피의자의 고유정의 남동생 얘기보다는 피해자의 가족의 얘기가 조금 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고유정이 거주했던 아파트 주민들의 증언 내용을 봐도 아니 뭐 인사성이 밝고 명랑한 사람이었다 이런 진술이 또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에 굉장히 오싹해졌을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이 주민들이 기억하는 고유정은 굉장히 인사성이 밝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언들을 하면서 더 진저리를 치고 있거든요. 아하. 그리고 아파트 인터넷 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활용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올린 글을 한 프로그램이 추적을 해봤습니다. 네.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면요. 책순이,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아이들도 책을 좋아해서 주신다면 네.
버리는 어떤 책이 있어서 주신다면 새 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읽겠습니다. 이런 글. 그리고 새 휴대전화 그 케이스를 위에다 올려놓고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 드릴게요. 네. 새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보시다시피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하트 표시라든지 웃음 표시까지 올려놨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유정의 폭력적인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던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 범행에 대한 고유정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든 다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님에 대해서 누구도 잘 알고 있고 이용가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어떤 부인을 하든 다 대응할 생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저녁에 완도에서 피해자 시신의 일부로 추정되는 검은 비닐봉지가 발견이 돼서 경찰에 신고가 됐다라고 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추정할 뿐 아직까지 피해자의 시신의 일부인지는 확인된 건 없어요. 왜 확인이 안 됐죠? 왜냐면 완도에 있던 그 어민 한 사람이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을 했는데 바다 위에서요? 그렇죠. 뭔가 하고 건져서 봤더니 뭔가 뼈도 있고 동물 또는 사람의 사체 일부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너무 놀라서 바다에 버렸다는 거예요. 놀라고 무서우니까. 그런데 버리고 나서 보니까 이거 혹시 고유정 사건 그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해경에 신고를 했는데 네. 그래서 해경이 지금 출동해서 찾고는 있는데 그 사실은 비닐봉지 채로 있던 거를 만약에 풀어본 다음에 바다에 던졌으니까 이게 아하. 유실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찾지는 못해서 그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것이 그 어민의 진술에 따라 보면 아마 이 피해자의 시신의 일부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할 뿐 아하. 아직까지 거기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는 거죠. 그럼 지금 피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 시신의 일부가 발견된 것은 정확하게는 아직 없는 거죠. 그 소각장에서 발견된 뼈 조각도 아직 DNA를 유출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